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19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14일이 됩니다. 오늘 명식은 임인년, 임민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 무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일간은 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중에서 5번째 글자가 되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즉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되겠고요. 이걸 갖다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토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토가 양토가 된다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 또한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음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가 되는데 같은 토라 하더라도 그 성질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거 일단 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이 토라고 하는 것, 즉 흙, 땅을 토대로 해서 땅을 딛고 살아가야 됩니다. 땅을 딛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하늘을 날아가는 새조차도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지가 나무에 앉아서 쉬든지 아니면 땅에 내려와서 쉬든지 쉬어야 될 것이고요. 지도 모이를 먹기 위해서는 땅에서 자라나는 어떤 생명체를 기반으로 자기도 먹이사슬 안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 모든 만물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흙이라고 하는, 바로 토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 만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생력을 얻기 위해서 토라고 하는 것은 윤택해야지만 이 땅을 토대로 해서 식물도 동물도 그리고 사람도 살 수가 있습니다. 윤택하다라고 하는 것, 동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열토가 돼서도 안 된다. 열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가 된다? 땅이 건조해지고 뜨거워져서 마치 사막화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을 열토가 되는 것이고, 동토는 그야말로 땅이 얼어버리는 거죠. 남극 대륙이라든가 아니면 시베리아 벌판과 같이 땅이 얼게 되면은, 물론 그 자체 동토에서도 뭐 가끔 이제 자라나는 이끼류 같은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 만물이 이끼만 먹고 살 수는 없죠. 큰 숲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자생할 수 있어야지만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너무 뜨거워서 사막화 같아도 물이 없으면 만물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척박한 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뜨거운 온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열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줘야 되죠. 물론 이제 화수를 갖다 불이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물이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불로만 구분해 볼 수 있지만은, 화라고 하는 것은 열기, 뜨거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이니까 차가운 냉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기가 없는 냉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냉기가 없는 열기는 사막화가 된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화가 적절하게 잘 조화가 이루어진 것, 즉 수화 기제가 되는 것을 토라고 하는 것은 바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토인 무토이든 간에 음토인 기토이든 간에 똑같은 것이고, 무토라고 해서 뭐 척박해도 된다라고 해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해서 또 작은 땅이니까 얼어도 된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똑같은 토는 항상 윤택한 옥토가 되어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화의 기제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도 있고요, 음수인 개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는 음수인 개수를 주로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가 있고 음화인 정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는 양화인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개수가 없을 시에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없을 시에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에 비해서 정화 임수를 쓰는 것은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수화가 필요하고 병화 개수로서 사주의 배합을 하는데, 특히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하죠.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텃밭 같은 그런 작은 그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고황토, 무토인 양토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토의 개념이죠. 큰 산이라든가 산맥 내지는 굉장히 넓은 광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무토는 고황토이고 후중한 토가 되기 때문에 병화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후중한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 같은 말입니까? 소토 소벽 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건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과 같은 그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병화 개수가 필요한 것은 무토와 같지만 굳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의 용도는 크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기토도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기토가 4, 5월, 진술, 중미, 월 등이 태어났을 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은 일상적인 기토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기토는 뭘 쓰지 않는다? 좀채로 간목을 쓰는 예는 극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토는 내일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한다. 무토는 병화 개수에 더해서 양토인 무토는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목이 이 소토 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극토에서 목이 토를 갖다가 못 살게 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무토는 넓은 광야 같은 것이거나 큰 산이기 때문에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큰 산이라는 넓은 광야가 큰 숲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목극토에서 목이 토를 갖다가 못 살게 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가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월의 절기는 뭐가 있죠? 입춘이라고 하는 것과 입춘과 우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게 되고, 또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든가 아니면 맹춘이라고 표현해요. 초춘 또는 맹춘, 맹자라서 맹추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 진월을 큰 틀에서 말하게 되는데, 인월, 묘월, 진월이 모두 봄이 되죠. 인월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초춘 내지는 맹춘이라고 해서 초봄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 같은 경우는 중춘이라고 하고, 진월은 늦봄이 되니까 모춘 내지는 개춘이라고 하는데, 모두 봄이면서 따뜻한 온기가 있죠. 4, 5, 멸, 여름 같은 경우에 뜨거운 열기가 있다라고 하면, 인묘진월은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마치 목화 이불이라든가 아니면 따뜻한 패딩을 입고 있을 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봄의 목의 기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이라든가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후라고 하는 개념에 그런 큰 의미는 없지만은, 인월은 아직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바로 초봄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인월은 전 계절에, 즉 전 계절의 한기가 아직은 남아있다. 한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은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2월 26일이죠. 25일인가 24일이죠. 24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4일이고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따뜻한 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날씨가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아직은 가벼운 패딩보다는 좀 두툼한 패딩을 입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기가 아직은 겨울의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후가 필요한 것이고요. 조후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후해야 되는데, 선생님 정화는 조후가 안 됩니까? 정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인데, 병화는 태양지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조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월등한 것이고요. 정화는 조후의 공력이 병화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언은 아니다. 날로 하나 피는 거하고 하늘에 태양이 뜨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인묘진월은 오행월은 뭐예요?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인월은 목의 임건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과 묘월이 12개월 12달 중에서 인묘월이 가장 목이 왕한 그런 상태가 되죠. 화는 어떻게 되냐? 오늘
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토는 인월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상으로 여기가 장생처가 되죠. 장생처. 그래서 병화 설명했을 때, 정화 설명했을 때 병정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이 목이 왕한 계절에 그다음에 원령 자체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통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정화 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신약이 아니라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토도 장생처이죠. 무토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처인데, 화하고 토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토라고 하는 것은 인월은 뭐예요? 관살이 왕한 계절, 관살이 왕한 계절이 되기 때문에 병화는 생조를 받지만 무토기토는 관살의 극을 받죠. 목극토에서 목극토하기 때문에 무토기토는 인월에 극을 받기 때문에 병정화가 왕한 반면 무토기토는 그렇게 왕하질 못합니다. 그죠? 관살이 왕하니까 상대적으로 무토기토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살중 신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내일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인목이 칠살은 아니죠. 정관이기 때문에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조후도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칠살이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무토 자체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방법도 있고, 예전에 비견겁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월에 무토는 그러면은 인성을 얻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비견겁제는 무토 입장에서 다 같은 토를 말하는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의 무토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후도 필요하고요. 일간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비견겁제가 아니라 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성을 얻으면 예를 들어서 병화라고 하는 편인을 얻게 되면은,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무토를 화생토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죠? 인월에 아직 초춘에 한기가 남아 있어서 쌀쌀한 날씨를 갖다가 병화가 있게 되면 따뜻하게 조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병화 자체는 인월의 병화는 아까 병화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의 생조를 받고 병화 자체가 인의 통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약한 병화가 아니죠. 물론 무토 자체도 인월의 장생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생기가 있다 하더라도 원체 관살의 영하기 때문에 병화 한 점을 얻게 되면 일간도 튼튼해지고 날씨 조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월의 무토는 비견겁제를 보는 것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특히 인성 중에서도 정인인 정화보다는 편인인 병화를 얻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선 인월의 무토는 병화를 얻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라고 하는 것은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수화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줘야 된다 그랬죠. 수화 기체가 되어야지만 무토가 마르지 않죠. 만약에 인월에 무토가 병화만 있더라고 하면 무토가 생을 얻어서 무토 자체는 실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무토가 건조해지게 되면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봄의 사막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척박한 불모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도 있어 줘야 되는데, 수는 어떤 수? 개수가 있는 것이 좋다. 천간으로는 이렇게 개수가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천간으로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자수 한 점 정도 있어주면은 이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월이기 때문에, 초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량의 물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인월은 아직은 음기가 양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양이 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수가 도출되어 있어서 무토를 윤토해 준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병화가 있은 연후에 개수를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병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를 보는 것은 큰 도움은 되지 않고요. 오히려 한기를 가중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제가 금방 설명할 때 있어서 인월의 무토는 음기가 양기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글자로만 봤을 때 인월은 양에 해당이 되죠. 목이고, 그 다음에 삼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음이 강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인월은 제가 음기가 강하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직은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뜻을, 제가 음기가 강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인월은 뭐다? 초춘이기 때문에 음기가 강하다기보다는 아직은 전 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어서 춥기 때문에 먼저 개수를 쓰기보다는
병화를 쓰는 것이 더 우선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오늘의 명식 보게 되면은 무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를 볼 때는 먼저 격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명식 양토가, 일간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월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양목. 그래서 양토가 양목을 이렇게 본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대 양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죠. 자죠. 극하자, 나를 극하는 것이 바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 내지는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이 음대양, 양대양, 음대양, 양대음의 조화가 맞는 것은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일간과 정관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음대양, 즉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편관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양 조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내지는 칠살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월의 무토도 장생이라서 내적으로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무토가 세력을 얻은 것보다는 관살인 칠살 더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관왕한, 신약한데 살왕한 사주국세, 달리 표현하면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약사랑이라든가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데 관살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칠살격 신약사랑, 살중신경이 되지만, 만약에 원령 인 안에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은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 있는 중기인 병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은 편인격이 되는 것이죠. 편인격에 이거는 인상생, 월지가 칠살인데 인성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살인상생하는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우도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병화가,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사주국세가 기본적으로 괜찮은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병화를 얻은 연후에는 개수를 써가지고 무토를 갖다 윤토시켜줌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연지를 다시 보게 되면 인목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물론 암장된 인중병화가 2개 있다고 하더라도 암장되어 있는 것 가지고 무토를 생조해 주기는 좀 매우 어렵죠. 병화가 투출해야지만 인성으로서의 공력이 좀 더 드러나게 되는데, 이 월지하고 연지 이렇게 인목 2개가 있으면은 칠살은 더 왕해지고 일간은 더욱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이런 임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토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재성, 편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는 개수와 같이 수이기 때문에 무토를 갖다가 윤토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윤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병화를 충분히 얻은 상태에서 수를 보는 것은 이 임수가 무토를 윤토한다라고 보지만은, 만약에 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뭐예요? 한기를 차가운 기, 냉기를 갖다가 가중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또 관살이 왕한데 관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데 수가 많아지는 것은 한기만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다시 생해서 칠살이 나를 다시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화가 약한 상태에서 칠살이 왕한 인월에 재성이 왕해지게 되면 재살태왕한 사주국세가 될 수밖에 없다. 재살태왕이라는 뜻은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관살을 생해서 재살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약해져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일지에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술토, 무술일주, 이거 사람들이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은, 천간도 토, 지지도 토, 간여지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살이 왕한 중에 일간부토가 일지에서 술토를 보게 되면은 뿌리를 얻게 되니까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게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술토 하나 가지고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은 조후는 된다 안 된다, 조후는 안 된다. 물론 술 중에 있는 암장된 정화가 있긴 하지만 이 정화만 가지고는 조가 힘들고요. 만약에 선생님 술토하고 인목이 있으면 인술 회국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봐서 이걸 화가 왕해지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은 뭐 사람에 따라서 이건 다릅니다. 인술회국도 오화가 빠져도 합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오화가 없으면 원래는 인오술 화국을 짓기 때문에 오화가 없으면은 합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화가 없어도 합력이 조금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3주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긴 하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술토 건토죠. 인목이기 때문에 임수 두 개가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 따라서 어떻게 사주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대운의 향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시에서 금수를 많이 보게 되면 이때는 수가 세력을 크게 얻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반대로 목화가 왕해지게 되면 수가 너무 약해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대운의 향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생시 임자시가 되겠죠. 임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의 무토가 약한 중에 연지에서 다시 인목을 받기 때문에 살중신경한 것이 더 두드러지게 되겠고요. 임수 두 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다시 한기를 생하면서 다시 목을 생하기 때문에 제살태양 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다행히 술토를 받기 때문에 무술일주 뭐 관살이 왕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출은 되지 않았지만은 여기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도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은 임자시가 되는 경우에는 임수 두 개만 있었을 때는 임수가 뿌리가 없어서 재성이 약했다라고 했지만은 임자시가 됐을 때는 자수에 임수 세 개가 다 뿌리를 둘 수 있겠죠. 인월이 특히 말했던 것처럼 초춘이기 때문에 춘이기 때문에 아직 한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임수세계가 자의 뿌리를 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초봄에 꽃샘추위 있죠. 꽃샘추위가 발생한 것, 아니면 초봄에도 눈이 내릴 수도 있고요. 초봄에도 날씨가 추우면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한겨울에도 얼음이 얼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임수세계가 인중에 있는 병화가 를 가지고 조우하려고 해도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뭡니까? 인중의 병화를 억압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임출이 되어야지만 좋은 국세가 될 수 있겠고요. 개해시 마찬가지입니다.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해수가 있기 때문에 연월간에 있는 임수가 해의 뿌리를 또 둘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술에 천문이 있어서 직업이 오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걸 뭐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주 전체 짜임을 알고 난 연후에 글자 한 글자에 어떤 의미를 있냐, 그건 나중에 이제 강론에서 이제 설명을 할 부분이고, 지금 이 일진사주명령 총론적인 부분에서 사주를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물론 술의 천문이 있으면 뭐 의술도 하게 되고 관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의술도 할 수도 있겠고 법이라든가 생살여탈권을 갖는 남을 도와주는 그런 직업도 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사주국세가 운이 잘 가야지만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개시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건 운이 좋지 못한 것이고요. 만약에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의술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의사보다는 뭐 그보다 좀 의술을 한다 하더라도 뭐 대체역이라든가 조금은 급수가 떨어지는 그런 직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직업론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갑인시 같은 거 한번 볼까요? 갑인시는 인월에 연지 인목이 있죠. 시지에도 이렇게 인목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무술이라 하더라도 이건 칠살이 너무 강한 거고요. 간목같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술일주라 하더라도 이건 칠살이 너무 왕합니다. 재성이 뿌리 없는 재성이지만 이 재성도 결국은 뭐예요? 칠살을 생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화운을 가게 되면은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화운을 가게 되면 화가 일간을 생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주 전반이 너무 건조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화가 다시 억압이 되면서 수운이 들어왔을 때는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금운이 왔을 때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서 물론 이제 목을 갖다가 충해서 제거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은 왕목을 인신상충하게 되면 이런 경우도 결코 좋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되면은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답은 뭐냐면 인월에 아무리 무토가 이 술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관살이 너무 왕해서 뭐예요? 어떤 사주? 편고한 사주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중화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을묘시 같은 경우 큰 의미 없기 때문에 출산 태길로 잡기는 별로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이고, 병술시, 병진시 같은 경우는 진술충이 되죠. 이거는 진술충이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진술충이라든가 충미충이 일어나게 되면 토가 다 왕해지죠. 이거는 일간이 다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이 됐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병화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자, 이거는 인월에 병화 투출됐고 일간도 왕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는 화운으로 갈 필요가 없죠. 오히려 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도 마찬가지로 충은 되지 않았지만 무술 간여지동의 정사, 이건 일간이 굉장히 신강해진 사주, 오히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수가 부족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가 뿌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수도 부족하지 않지만 이 임수 두 개가 천간에 있지만은 지지로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수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무오시, 기미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사시와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반면에 경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인신충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술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뭐 이거는 완전 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뭐예요? 관살이 왕한, 칠살이 왕한 중에 또 경신금이 있으면은 일간의 기운을 또 설하기 때문에 이런 일간이 그렇게 왕하다고 신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경신금이 목을 제해주면 좀 좋을 것 같지만은 경신금이 술을 보게 되면 술을 먼저 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술을 생해서 다시 목을 생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죠. 이거는 일간이 왕할 것 같지만 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경신시라든가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첨예하게 대립되죠. 생시에서 금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고요. 생시에서 화토운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기 좋은데, 갑인시 같은 경우가 좋을 것 같지만 되게 금수운으로 가도 좋을 것 같지 않고 목화운으로 가도 좋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생시가 어정쩡한 생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